반갑습니다. 도밀 여러분. 엊그제 설날 떡국을 먹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달력 한 장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진년을 얼마 안 남겼는데요. 다가오는 을사년을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천간 중 갑을 일주에 대한 분석을 하여 보고요. 한 주 단위로 두 개의 일간들을 묶어서 5주 예상으로 내년 운세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사년에 대한 간략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올려 놓았는데요. 을사년의 자의 형상이랄까? 그 모습을 먼저 그려보면 풀밭의 뱀이 연상됩니다. 풀밭의 뱀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연한 몸놀림으로 풀속을 유유히 헤쳐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분주해 보이기도 하고 처세술이 뛰어날 것 같지요. 자유분방하면서 이동성과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답니다. 을목은 또한 바람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사화는 큰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이동수요. 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상당히 분주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을사는 따뜻함으로 꽃이 피는 나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를 성격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명랑하고 활발하며 외향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내년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어느 주체의 중심으로 볼 거냐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갑목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을목은 겁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을목의 입장에서 보면 등락개갑이 되니 유리하겠지만 대한민국 갑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을목의 덩쿨이 매달려서 의존하기 때문에 반가운 존재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답답한 한 해가 될 수 있음입니다. 더욱이 사화에 생을 받는 을목이라 그 성장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자, 을사의 자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해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의 일간을 모르신다고요? 그런 분들은 먼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에서 만세력 어플을 찾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인의 생년월시를 입력하는데요. 남녀 구분, 양력, 음력 구분, 시간을 모를 경우는 모름에 표시하시고 저장한 후 조회를 누르시면 오른쪽 같은 사주 명식이 나옵니다. 예시의 명조에서 보면 일간은 갑목인데요. 또 중요한 것이 본인이 태어난 월을 아셔야 합니다. 사주는 조화기므로 태어난 월을 중요시하는데요. 오른쪽 명조에서는 술월에 태어나신 갑목 일주의 사주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갑목 일주에 대한 을사년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갑목 일주의 기본적인 운세 분석 후 월주별 세부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을사년은 갑목에게 있어서는 천간으로는 겁재인데요. 양간이므로 특별히 양인이라 부릅니다. 지지는 식신이 되겠습니다. 식신은 새로운 변화이니 바꾸어 본다는 의미이고 천간은 양인이니 돈 욕심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인은 항상 재성을 극하려고 하니 재물운과 여자운이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동이나 변동을 통하여 활동이 늘어나는 운도 되겠습니다. 사화는 인신사회 생지의 성향으로 이동이나 변화를 의미하니까요. 남성의 입장으로 보면 식신은 정관을 극함으로 자식의 운이 약해짐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직운도 있습니다만 식신이 정관을 극하니 정관은 남편이요 직장의 운이므로 남편의 운기가 약해지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 사업이나 자영업으로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월주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일주 분석을 하시는 유튜브는 많은데 비하여 월지별 분석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주팔자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오늘 분석하는 월지와 일간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운세를 봄에 있어서 사주팔자를 다 나누어 설명한다면 10년이 흘러도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분류하여 해석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본인의 사주를 보신다면 상담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일주 분석이 아니고 월지 분석을 하려는 의도는 운의 성패에 최대한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사주학은 기본적으로 조학이라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로 태어난 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도 월지의 원령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평진전에서 팔자 용신 정구원령이라 한 것은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지에서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사주의 기본을 아시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월지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월 간목입니다. 정인격으로 사와 식신을 만나면 내가 가진 학문을 펼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겨울 나무이니 남방, 사오미를 반기니 을사, 병호, 정미년은 상승운이 될 것입니다. 사와 식신은 내일이니 일과 학문으로 인한 이동수가 있을 수 있고요. 청간은 양인이니 재성으로부터 내 용신인 인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주변 인덕으로 재물도 벌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축월 간목입니다. 지지로는 식신생재하죠.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청간으로 양인에 의하여 재물의 분탈도 예상이 됩니다. 축월 간목이니 겨울나무이므로 2025, 26, 27년도 남방 화운을 좋아합니다. 을사, 병호, 정민년이 되겠습니다. 일로 인한 이동수, 사와 축이 합하여 관을 생성하니 재물복과 함께 명예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 승급운도 있습니다. 다음 인월 간목입니다. 지지로는 식신을 생하니까요. 동료와 함께 일을 도모하는 한 해입니다. 인사형을 하니 일로 인한 시비, 구설, 송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청간은 양인이니 재물이 나가는 손재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형은 사고 등 사고 수인이 자가운전으로 멀리 가는 일을 줄이시면 됩니다. 묘월 간목입니다. 겁재인데요. 양간이므로 양인이 월지입니다. 식신운이니 욕심을 내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간은 을목이니 경금과 합거하여 승진이나 승급을 주변 동료들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지로는 양인이 식신을 생하니 동료들의 도움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음도 의미하고 청간의 양인은 재를 분탈하니 손재수가 따른답니다. 진월 간목입니다. 지지로는 식신생재하는 모습입니다. 아랫사람 덕으로 재물을 벌었음을 의미하지만 청간의 양인으로 재물이 많이 나갔음도 의미합니다. 많이 벌고 많이 썼다는 의미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벌이를 위한 이동, 역마의 의미도 들어옵니다. 식신은 레저나 취미 활동도 되므로 그런 활동을 위하여 지출이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편제격에 양인이나 겁재가 오면 공동 투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답니다. 4월 간목입니다. 지지로는 식신이 중첩하는 모습이죠. 새로운 일에 시작이 분명해지고 사화의 이동으로 인하여 청간 양인의 도움으로 즉 인덕으로 인해 재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화는 천문입니다. 이는 교육을 의미하므로 교육 업적에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월 간목입니다. 지지로 식상이 혼잡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면 격이 떨어집니다. 일의 정체와 혼란으로 결과가 안 나옵니다.
돈 욕심으로 이일저일 손을 댔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상관은 정관을 극하니 직장에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은 말썽이니 식신, 아랫사람들로 인한 말썽을 의미합니다. 미월 간목입니다. 지지로는 식신생지하는 모습입니다. 새롭게 일을 벌였는데 청가는 양인이니 재물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지출은 늘어날 것이고요. 사화와 미토의 이동 역마로 직주 이동을 의미합니다. 신월 간목입니다. 지지로는 편관이 식신을 만났으니 식신에 의해서 제살되는 모습입니다. 아랫사람들 덕분에 어려운 난제가 극복되었고요. 청간 양인은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재물까지 벌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신형으로 인한 부하들과의 시비, 구설수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월 간목입니다. 지지로는 식신이 정관을 극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편하고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명예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유합으로 관으로 변하니 결국에는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폐중유성이라고도 합니다. 청간으로 정관이 양인을 제어하니 재물과 명예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 경우는 직장 내의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술월 간목입니다. 지지로는 식신생지하는 모습이죠. 새롭게 벌인 일이 큰 성과를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청간 양인에 의해 재물의 분탈도 예상됩니다. 지지의 사술 원지는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껄끄러움도 의미합니다. 해월 간목입니다. 지지로는 사해 충이 되니 직업적 변동을 의미합니다. 편인격으로 배움과 문서 계약을 위한 이동수도 생기며 월지의 충이므로 부모 형제의 사고나 질병을 암시하기도 한답니다. 겨울나무이므로 을사, 병호, 정미 2025, 26, 27년은 상승기고 매우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을목 순서입니다. 을사년은 을목에게 있어서 상관과 비견의 운입니다. 상관은 바꿨다는 의미고 청간에 비견을 달고 왔으니 동료들과 함께 바꿨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관은 흉신으로 말썽이 났다는 의미가 되고 그 원인은 친구나 형제 같은 동료로 인한 것일 것입니다. 사화는 역마로 직주 이동에 대한 변동 변화를 의미합니다. 남성분의 입장이라면 역시 이동수와 직장에서의 이직운 그리고 역시 상관은 정관을 극하니 자식이 기운이 약해집니다. 여성분이라면 역시 직장 변동수와 정관인 남편의 기운이 약해지므로 남편의 동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월 을목일간부터 보겠습니다. 임봉 상관이 되고 있네요. 편인격으로 배움과 문서 계약을 위한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표현의 기운이 커졌으니 이를테면 공부에서 말로 먹고 사는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되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역시 겨울나무라 남방 사오미를 반기니 2025, 26, 27년도가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이나 부동산 등을 구입한다면 공동으로도 가능한 해입니다. 만일 여기서 결과의 승패를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간지의 동태와 개인의 대운 세운을 통하여 결론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축월 을목입니다. 상관생재하고 있네요. 상관은 재능과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었음을 의미하는데 그 돈을 형제 자매에게 나눠 주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겨울나무라 역시 을사, 병호, 정미 25, 26, 27년이 좋습니다. 사축 반합으로 관으로 변하니 내 창의력으로 부귀를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와 축은 곡각으로 척추 관절 등의 손상이 우려됩니다. 인월 을목입니다. 월지가 겁재내어 상관이 인사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내 언행불손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 구설, 송사,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간은 사기를 당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화재, 화상 등 사고 수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화의 이동의 결과 형을 이루니 이동의 결과가 불비합니다. 묘월 을목입니다. 월지가 걸록이네요. 동료들과 같이 바꾸었지만 결국은 말썽이 나고 시비, 구설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인덕이 없고 내 언행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화가 상간으로 직주이동으로 안정이 안됨을 의미합니다. 진월 을목입니다. 상간생재하고 있습니다. 사화 상간이 재를 생하니 인기응변 아이디어로 소득이 증가되고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돈을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관은 여성에게는 자식이니 자식으로 인한 재물복도 예상이 됩니다. 역시 천간의 비견은 재물의 소비를 말합니다. 4월 을목입니다. 상관이 상관을 만나니 실증과 변덕으로 인한 말썽이 났음을 의미하고 이동의 결과 구설과 시비, 송사만 났음도 의미합니다. 이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온 것이니 친구, 형제, 지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한 역마가 중복되니 교통사고 등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5월 을목입니다. 식상이 혼잡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면 먹고 살 길이 막힙니다. 하던 일이 중단되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바꾼 결과가 불비합니다. 아랫사람들과 자식으로 인한 시비 구설수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월 을목입니다. 상관생재하는 모습이지요. 내 재능과 끼로 결과가 나오고 동료들과 함께 바꾼 결과 큰 돈을 만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동과 변화로 인한 이득이 증가되고요. 동업으로 이룬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였음도 의미합니다. 신월 을목입니다. 정관이 상관을 만나고 있네요. 이렇게 상관, 경관 되니 직업을 바꾸거나 실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을 극하니 이혼, 사별, 이별수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결론은 타주의 동태를 보고 모두 관찰한 후 내리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제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언행으로 인한 명예의 손상으로 송사사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신형으로 교통사고 등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6월 을목입니다. 평관이 상관을 만나니 상관이 제살하는 모습입니다. 평관격으로 상관을 만나니까요. 내 재주와 아이디어로 처음에는 난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평관으로 변하니 질병과 스트레스를 가져와 더욱 큰 난제가 됩니다. 이를 성중유패라고도 합니다. 을목 비견은 형제, 자매, 친구, 동료들에게 사고와 질병이 일어났음도 의미합니다. 술월 을목입니다. 상관생재하는 모습이네요. 동료들과 같이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결과가 성공적이었고요. 아랫사람들의 도움으로 내 소득이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관은 여성에게는 자식이니 자식으로 인한 재물운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 쓸 것도 많으니 남은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월 을목입니다. 정인이 상관을 만나니 상관 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인격으로 사와 상관을 만나면 배움이나 학문을 사회적으로 잘 써먹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성은 부동산이니 부동산을 잘 활용하여 수익이 늘어남도 의미합니다. 월지가 사회충함으로써 직장은 이동수가 나고 부모, 형제의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간목과 을목일간의 월지별 2025년 을사년 운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본인의 해당되는 사항만 그리고 가족들의 해당 사항만 잘 기억하셨다가 1년 내내 조심할 것은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운 도밀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유익하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화,
정화일간의 월지별 2025년 운세 분석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겸 패밀리 여러분, 부자 되세요.